잡곡밥이 흰쌀밥보다 영양면에서 좋다고 알려지면서 잡곡밥을 주식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잡곡밥이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식이섬유도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몸에 좋은 비타민이나 무기질까지도 흡착해서 배출시키기 때문입니다. 밥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는데 흰쌀밥에 약간의 첨가물로 보약처럼 만들 수가 있는데 잡곡밥보다 훨씬 간단하면서 영양적으로는 훌륭한 밥이 바로 최근에는 잡곡의 건강기능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고 항당뇨, 항암, 항염, 항산화 활동 등의 효능이 입증됨에 따라서 잡곡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잡곡밥을 많이 드시고 있습니다. 잡곡밥은 다양한 공식이 섞여 있다 보니까 단일 곡식으로 밥을 짓는 것에 비해서 칼륨, 칼슘, 마그네슘 등의 무기질과 비타민 B1, B2, 나이아신 등의 비타민 B군, 그리고 단백질 등 영양소가 다양하고 풍부한 편이고 백미에 부족한 섬유질도 매우 많은 편이라 건강상의 이점이 많습니다. 비타민 B군은 피로가 쌓이고 지쳤을 때 기운이 나게 해주고 비타민 B2는 간에서 알코올 분해를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애주가들에게도 좋고 식이섬유가 많아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줄 수 있고 암 치료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잡곡은 종류에 따라서 효능이 다 다르죠. 첫 번째로 팥은 섬유질, 단백질, 지방, 인, 비타민 B1 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각기병, 당뇨병, 신장염, 고혈압과 설사에도 효능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 강낭콩은 아미노산, 사포닌 성분으로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고 변비, 간 건강, 면역력에 좋고 이뇨작용, 당뇨병, 여성 갱년기 완화 및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 찰현미는 비타민 D와 E가 풍부해서 뼈 건강에 좋고 섬유질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변비를 완화시켜주고 대장암을 예방해줍니다. 스리테는 안토시아닌, 이소플라보온이 풍부해서 피부를 매끄럽게 하고 갱년기 장애에 좋고 노화 방지, 치매 예방을 해주고 레시틴 성분은 혈관벽과 세포에 쌓인 콜레스테롤과 노폐물을 녹여내고 혈액순환 개선에 기여하고 탈모 예방 작용도 있습니다. 흑미는 셀레늄이 다량 함유되어 암의 예방에 좋고 임산부들의 빈혈에도 좋고 당뇨와 고혈압 같은 성인병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잡곡밥이 흰쌀밥보다 영양면에서 좋다고 알려지면서 잡곡밥을 주식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잡곡밥이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잡곡 100g당 식이섬유는 평균 5에서 8g이 들어있는데 만일 잡곡만으로 밥을 지어 먹는다면 한 끼 분량인 300g이 되면 식이섬유가 15에서 20g이 되는데 한국 사람의 일일 섬유질 섭취 권장량은 남자 25g, 여자 20g인데 새끼를 잡곡밥으로 드시면 권장 섭취량을 훨씬 초과하게 됩니다. 식이섬유도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식이섬유는 유해 물질만 흡착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좋은 비타민이나 무기질까지도 흡착해서 배출시키기 때문입니다. 한국 식품영양학회지에 실린 연구를 보면 시중에 판매하는 백미와 5곡, 8곡, 16곡, 17곡, 20곡, 25곡의 잡곡밥을 구매해서 영양성분을 분석한 결과 찹쌀, 흑미, 수수, 기장, 적두가 들어간 5곡이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수치가 높았고 곡물의 종류가 늘수록 함량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것을 밝혔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잡곡의 종류가 늘수록 각각의 혼합 비율이 줄어들어서 영양 성분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잡곡보다는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간 5가지 정도의 잡곡만 선택해서 조리하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잡곡의 성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체질에 따라서 선택해야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50대 이후나 어린이들은 소화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소화 능력이 떨어진 사람은 잡곡밥을 드시면 소화 속도가 더뎌지고 소화 흡수율이 낮아서 위와 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잡곡밥에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내 균에 의해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가스가 발생하는데 잡곡밥에 많은 섬유질의 분해로 많은 가스가 발생해서 장을 자극해서 불편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에서는 잡곡과 백미의 비율을 4대1 정도로 하는 것이 좋지만 소화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4대6이나 3대7 정도로 줄이는 것을 권장합니다. 소화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다른 잡곡 대신에 찰현미를 권유합니다. 찰현미는 소화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소화 흡수가 너무 잘 되기 때문에 혈당을 급속히 올릴 수 있어서 당뇨 환자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잡곡보다는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간 5가지 정도의 잡곡만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좋기 때문에 잡곡과 백미의 비율을 4대1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의 경우 인이나 칼륨이 제대로 배설이 되지 않아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나쁜 분들은 인이나 칼륨의 양이 많은 현미나 잡곡보다 흰 쌀밥을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들은 칼륨, 인, 단백질, 나트륨 이 4가지 영양소 배출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잡곡밥에는 칼륨, 인,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칼륨이 쌓이면 심장을 흥분시킵니다. 심장이 과하게 흥분하면 멋대로 뛸 뿐 아니라 갑작스럽게 멎어서 사망하기도 합니다. 인이 높아지면 가려움증이나 관절통이 잘 생깁니다. 인혈중 농도가 높으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볼다공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나 만성 콩팥병이 있으면 혈당 조절해야 되고 콩팥 기능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식이요법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보통 현미밥을 먹으라고 하죠. 그런데 만성 콩팥병이 있으면 흰 쌀밥을 먹으라 합니다. 자신의 칼륨 수치 등을 참고해서 의사와 잘 상의해서 식이요법의 방향을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밥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흰 쌀밥이 보약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시죠. 흰 쌀밥에 약간의 첨가물로 보약처럼 만들 수가 있는데 바로 칼로 영양법이라는 것입니다. 밥을 지을 때 한 숟가락 정도의 영양 색소를 넣어 만드는 것으로 노란색은 강황이나 치자, 커피색은 차가버섯, 보라색은 적양배추, 초록색은 녹차나 케일을 넣는 식입니다.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쉽게 만들 수 있는 강황밥을 소개해야겠습니다. 밥을 지을 때 강황가루를 한 숟가락 넣으면 색깔도 노란색으로 곱게 나오고 강황의 항산화 작용으로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강황을 싫어하는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맛도 괜찮다는 반응입니다. 건강해지고 싶은 분에게 추천하는 3가지 음식은 현미밥, 채소, 과일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가능한 자연에 가까운 형태로 드셔야 합니다. 탄수화물이 건강에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탄수화물은 나쁜 것이 아니고 탄수화물을 가공해서 섬유질이 날아간 단순 탄수화물이 건강에 해로운 것입니다. 섬유질이 살아있는 복합 탄수화물은 많이 드셔도 살이 찌지 않고 건강에 좋은 작용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쌀도 도정하지 않은 현미가 좋은 것이고 과일도 잘 씻은 뒤 껍질째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현미밥과 자연에 가까운 가공이 덜 된 채소와 과일을 먹는 식사를 통곡 자연식물식이라고 합니다. 통곡 자연식물식은 모든 병을 예방해주고 치료에도 도움을 줍니다. 암호 예방과 치료에도 통곡 자연식물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잡곡밥보다 훨씬 간단하면서 영양적으로는 훌륭한 밥이 바로 현미밥입니다. 현미는 벼의 겉껍질만 도정한 형태로 쌀의 겉껍질이 살아있어서 각종 영양소와 섬유질이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현미밥을 먹으면 비타민, 무기질, 식물 영양소, 섬유질 등 풍부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질병 예방과 건강 유지를 위해서 식사가 매우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 관리입니다. 아무리 말기 암 환자라 하더라도 진정으로 마음을 비우고 긍정적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기사회생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보고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기암을 진단받았고 시한부 3개월을 선고받고는 정확히 3개월 만에 사망했는데 부검 결과 암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오진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환자는 암이 아니라 암으로 죽을 거라는 자기 확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결과겠지요. 2차 세계대전 때 한 공군 조종사가 암을 진단받고 군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역시 시한부 3개월을 선고받았죠. 그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 3개월을 결코 헛되게 보내고 싶지 않았고 군인으로서 최선을 다했을 때가 가장 열정적으로 살았다는 걸 기억하고는 연장 근무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받아주는 군대는 없었고 그는 국회의원들을 찾아가서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청원했는데 결국 대통령에게까지 그 연락이 전해졌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트루먼은 그가 해군 장교로 공부하는데 동의했습니다. 그는 군대에 복귀해서 예전보다 더 열정적으로 근무했고 3개월이 지났는데도 죽지 않아서 동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더욱 임무에 매진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도 무사했고 오히려 암이 점차 줄어들어서 결국 완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분이 바로 1968년 월남전 때 상륙전단을 지휘하고 무적함대로 세계의 용맹을 떨친 미 해군 제7함대 사령관 로젠버그입니다. 2가지의 극단적인 예에서 확인하셨듯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인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